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가 주목하는 뉴스메이커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이번 달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그나저나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안철수 대표 종쳤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만큼은 빗나간 거 아닙니까? 당대표 됐습니다. 51.09%로. 네. 국민의당 대표 된 게 뭐 별건가요? 더군다나 국민의당 대표 된 것은 그 상대들이 너무나 올드보이들이라서 너무 약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된 거죠. 즉 덜 올드보이지 이제 안철수도 올드보이가 됐더라고요. 제 느낌에. 전당대 할 때 보니까. 아니 지금 뭐 정치를 그분이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올드보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이미 여러 차례 그 뭐라 그럴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고 또 이 지금 그 당내 사정이 뭐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못 돼요. 의원들은 대부분 호남 의원들인데 호남 의원들은 지금 그 지역구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한테 잘 보여야지 다음에 공천받겠다 이래야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무슨 안철수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대표지. 이름만 뭐 대표다. 안철수 혼자서 원맨쇼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을 겁니다. 원맨쇼라는 말씀까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렇게 돼서 서울시장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서울시장 누가 된대요? 아니 너무 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그제 여론조사 보니까 뭐 3위인가 했던데. 3위가 아니고 4위 했더라고요. 4위인가. 그러니까 순서가 박원순,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아니 보세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뭐 4, 5% 이렇게 되잖아요. 뭐 5, 6%까지 나오고요. 뭐 많은 명 그렇게 되고. 안철수 인기가 좋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면 가능성이 없고 이제 뭐 요새 얘기 나오는 뭐 야권 연대 해가지고 서울시에 안철수 나오고 경기도에 남경필 나가고 이제 인천에 유종국 나가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혹시 모를까 단독으로 나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안철수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당을 위해서 뭐 자기가 할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서울시장 나가는 거 말고 할 일이 그 뭐가 있겠어요. 떨어지더라도 나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 후보들이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위원이나 쭉 나가는데 안철수 얼굴이라도 밀고 끌고 가야지. 그것도 안 하면은 그건 대표도 아니죠.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안 나간다 그러면 이 양반은 자기가 한 말을 또 못 지키는 거죠.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당에다가. 바람 뭐 불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박원순 시장한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양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가능성도 뭐 덜어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니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양보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고 정치에 이제 들어왔는데 반응을 보니까 폭발적이거든요. 폭발적이었죠. 서울시장 나가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본인이 양보하는 척하고 폼 잡으면서 대선으로 간 거죠. 그게 무슨 양보예요. 그런 판단을 나는 왜 그렇게들 순진하게 판단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상에 정치판에서건 사업에서건 양보라는 건 자기가 남으니까 양보하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게다가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 사업가인데 그 정도 계산이 안 됐겠느냐. 그걸 양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고 지금 김현정 씨는 괜히 순진한 척하는 거죠. 저는 척하는 겁니까? 그래서 양보가 아니라 사실상 더 계산해서 대선으로 지켜낸 그러면서 자기도 점수 또 왕창 딴 거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철수 멋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수하지 않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박원순 시장도 그걸 모를 리 없고 이번에 뭐 양보를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나오겠습니까? 서울시장 3선에 이미 도전하겠습니까? 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일 서울시 직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시장이 뭐 하는 거 보냐 보면은 서울시장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어요? 그 양반이
서울시장 하다가 국회에 나가겠어요.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분도 대선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지금 시장 경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보폭을 넓혀서. 본인은 이제 대선 가능성은 본인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분 별로 인기 없어요.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아니 당이 후보로 나가니까 서울시장이 되는 거지.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된 거지. 그분이 무슨 인기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아니 매력 있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 저기 취향이 이상하시네. 개인적으로 매력 못 느끼시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예,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뭐 여론조사 해보신 것도 아니니까 주변에서 느끼게 하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결국은 시장을 한 번 더 하면서 대선에 나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획을 보시는 거군요.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것도 여론조사 3위로. 아직 정치활동 뭐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페북 정치하는 정도거든요. 페북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게 없잖아요. 뭐 국무총리하고 나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페북이나 하죠. 저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할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여기나 김현정에서 불러주지. 전화 불러드리는 거. 별 말씀을. 그냥 결국은 이분 나올까요? 황교안 전 총리. 결국 뭐 본인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나오고 와도 안 됩니다. 이분도. 안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장 정도 큰 선거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큰 사람들이 국민을 선택을 하지 남이 키워준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 김황식 총리도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나오니까 국민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지금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보수층이 뭉쳐서 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밀어봤자 지금 보수층에 뭐 결집률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또 분열돼 있고. 보수층 자체가. 황교안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 그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평화로운 생활하면서 페북 계속 하시는 걸 권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야 뭐 글쎄 한 번 이제 그때 탄핵 시절에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나오긴 나올 거다. 정치권으로. 나오려고 이제 노력은 할 것이다. 자,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수도권 야3당 연대론이란 걸 얘기해서 지금 화제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를 해서 한 지역에 한 후보씩만 내자. 어떻게 보세요, 이 아이디어? 아니 가능한 얘기고 또 그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유럽에서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가면은 그럼 안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아예 선거 연대를 떠나서 넘어서 통합의 가능성,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재미 보면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재미를 보면 그 연대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케미도 맞고 이런 당이 있다면. 근데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에서도 같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각에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바른당은 이제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표도 지금 뭐 사건에 흔들리고 있고 이혜훈 대표 또 뭐 지도자라고 하는 두 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그 결별 수준이거든요. 김무성, 이혜훈 두 분이 사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혜훈 말고 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두 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지금 무슨 정진석이랑 뭐 한다고 저러고 있고 유승민은 이제 급하니까 이제 갑자기 나서서 이혜훈 시켜가지고 뭐 개별 면담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쪽 사정도 뭐 거의 쪼개져 있는 사정이에요.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현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 못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당의 존립이 위태롭잖아요. 사실은 당은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재선이 이제 당장 어렵다고 여겨지면 사람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갈 사람 가고 국민의당 갈 사람도 있으면 가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갈 사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바른당은 제가 볼 때는 교수단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이가 어렵다고 바른정당 보시는 건데 이혜훈 대표가 어제부터 하여튼 화제의 중심 인물입니다. 한 사업가가 나타나서
내가 돈을 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혜훈 대표는 해명 기자회견 열어서 아니다. 이건 정당하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거고 갚았다. 네. 그러자 사업가 측에서 나 차용증 쓴 거 없다. 있으면 내놔봐라. 네. 이거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지경까지 갔으면 뭐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참 정책이 힘듭니다. 뭐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은 좀 흔들리겠는데요. 당연하죠. 대표가 저렇게 됐는데. 그래요. 저희가 이혜훈 대표한테도 인터뷰 요청 어제 바로 했습니다만 이혜훈 대표가 인터뷰를 하기 어렵다. 지금 인터뷰할 지금 정신이 없죠. 예,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까지 월간 정두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정 의원님.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결. 아니 이제 선거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드러난 문서 때문에 선거법까지도 이제 유죄가 났는데 그렇죠. 저는 일단 무슨 국정원에서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뭐 고차원적인 걸 하지 뭐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말이야. 이거 정말 나라가 창피하고 다른 나라 무슨 정보기관에서 보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이게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너무 유치해서 창피하다. 원래 좀 그분이 그래요. 국정원장에 전혀 안 맞는 분이에요. 원세훈. 저는 잘 알잖아요. 같이 일을 해봐서. 그러니까 예. 전혀 국정원장에 안 맞는 사람을 MB가 임명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임명할 때? 예. 어쩌려고 저러지? 예. 그 양반 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왜요?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그 별명이 원따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따로가? 혼자서 그냥 따로 놀아요, 항상. 조화가 안 돼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네. 그러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분이 국정원 출신. 네. 원세훈 국정원장 때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분이 폭로를 하나 했어요. 댓글 같은 뭐 이런 활동, 외부 활동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폐도 엄청 많았다. 네. 그 하나로 부부의 갑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요원들이 공관에서 냉장고에 물 먹었다고 해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물 먹어서 자물쇠 채운 건 아니고 뭐 귀한 거를 먹었으니까 자물쇠를 채웠겠죠. 아니 물 먹었는데 채웠대요. 생수 먹었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뭐 귀한 걸 먹었대요. 다른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예? 그것도 무슨 직원이 아니고 파출부가. 그건 뭐 다른 버전의 얘기가 또 하나 있는 제가 모양이네요. 듣긴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간 뭐 공관병 사건 비슷한 얘기죠. 그 집에 파출부 일하시는 분이 뭘 먹었대요 냉장고에서? 모르겠죠. 뭐 귀한 거 있잖아요. 꿀물 뭐 이런 거? 홍삼 이런 거? 아니 뭐 귀한 게 그런 거 몇 개 모르나요? 몰라. 저는 그거보다 귀한 게 뭐예요? 사는 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모양이에요. 아니, 홍삼보다 귀한 게 뭘까? 뭐 요새 천삼도 있고 다거든. 그걸 먹자 자물쇠 채웠다? 아니 뭐 야단을 쳤는데 기절을 했대요.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다. 저도 이제 그런 그것도 또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 별놈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못했던 얘기, 참았던 얘기가. 기관장이라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제 보호하려고 드는데 직원들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이 결과를 보고 이 판결을 보고 정치 보복이다. 이번 정부 참 무서운 정부다. 이건 홍준표 대표 말이고요. 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특히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은 MB에 대해서는 이제 원한이 사무치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화살을 이제 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없는 걸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선거 개입한 게 지금 분명히 있고 댓글 조작한 게 있으니까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복입니까? 보복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건 사실이다. 뭐 걸리기만 해봐라. 보복이라는 말하고 한이 맺힌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맺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지금 하나 걸렸는데 내가 볼 때는 딱 떨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MB가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MB가 뭐 굉장히 신중하고 야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한 건 또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은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갖고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하든지 말든지였지 언제 하라 그랬어. 명쾌하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를 안 해줘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는 물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이상 아니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어마어마한 선거 개입을 단독으로 결정했겠냐. 당연히 MB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건 안 남겼을 거라고 보세요. 사람이 약아서? 그거 나오기 잡기 힘들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잔뜩 지금 여권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별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원세훈 원장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보고 있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스스로. 근데 원세훈 원장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 형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그런 거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알고 있었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다. 지시했었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다. 결국 그걸 얘기할 사람, 폭로할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인데. 그겁니다. 키가. 그렇군요. 본인에게 득이 돼야 원세훈 원장은 입을 열 거다. 사람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세훈 국정원장 징역 4년 얘기 잠깐 해봤고 현 정부 얘기도 잠깐 해보죠. 인사 문제를 또 거론하게 되는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제 그 역사관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 내가 좀 잘 몰라가지고 얘기했던 거다. 자진 사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청와대 결정인데 밀고 갈까요? 포기시킬까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기 개인 의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하고 협의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제 밀고 가겠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세게 안 된다. 저 사람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밀고 나가기 어려워요. 국민들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권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야권에서. 여권에서. 자기네도 여권에서 뭐 역사관이 무슨 뉴라이트고 어쩌고. 뭐 여야가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약 올리는 거고 여권에서는 왜 저런 사람을 시키나 이제 이런 거고 그런 거죠. 밀고 나갈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미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정권에 좀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공 지지율 이미 그 국회 청문회 인사 동의를 받지 않고 반 정도를 강행 처리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뭐 나머지 마지막 하나 한다고 그렇게 타격을 받겠어요. 타격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뭐 올바른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사 5대 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 표명 안 한 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아랫사람이 한 것만으로 불충분했다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쑥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뭐 여론조사 해보신 것도 아니니까 주변에서 느끼기 하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결국은 시장을 한 번 더 하면서 대선에 나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획을 보시는 거군요.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것도 여론조사 3위로. 아직 정치활동 뭐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페북 정치하는 정도거든요. 페북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게 없잖아요. 뭐 국무총리하고 나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페북이나 하죠. 저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할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여기나 김현정에서 전화 불러주지. 전화 불러드리는 거. 별 말씀을. 그게 결국은 이분 나올까요? 황교안 전 총리. 결국 뭐 본인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나와도 안 됩니다. 이분도. 안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장 정도 큰 선거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큰 사람들이 국민을 선택을 하지 남이 키워준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 김황식 총리도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나오니까 국민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지금 보수 진영을 대표한테 잘 보여야지 다음에 공천 받겠다. 이래야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무슨 안철수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대표지. 이름만 뭐 안철수 혼자서 원맨쇼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을 겁니다. 원맨쇼라는 말씀까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예. 그렇게 돼서 서울시장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서울시장 누가 된대요? 아니 너무 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그제 여론조사 보니까 뭐 3위인가 했던데. 3위가 아니고 4위 했더라고요. 4위인가. 그러니까, 순서가 박원순, 예.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아니 보세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뭐 4~5% 이렇게 되잖아요. 뭐 5~6%까지 네, 나오고요. 뭐 예. 많은 명 그렇게 되고. 예. 안철수 인기가 좋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면 예. 가능성이 없고 이제 뭐 요새 얘기 나오는 뭐 야권 연대 해가지고 서울시에 안철수 나오고 예. 경기도에 남경필 나가고 예. 이제 인천에 유종국 나가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혹시 모를까 단독으로 나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예. 안철수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당을 위해서 뭐 자기가 할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서울시장 나가는 거 말고 할 일이 그 뭐가 있겠어요? 떨어지더라도 나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예. 그 후보들이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위원이나 쭉 나가는데 예. 안철수 얼굴이라도 밀고 끌고 가야지. 그것도 안 하면은 그건 대표도 아니죠.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안 나간다 그러면 이 양반은 자기 한 말을 또 못 지키는 거죠.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당에다가 바람 뭐 불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박원순 시장한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양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가능성도 뭐 덜어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니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양보한 게 아니라 예.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고 정치에 이제 들어왔는데 예. 반응을 보니까 예. 폭발적이거든요. 폭발적이었죠. 서울시장 나가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본인이 양보하는 척하고 폼 잡으면서 대선으로 간 거죠. 그게 무슨 양보예요. 그런 판단을 나는 왜 그렇게들 순진하게 판단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상에 예. 정치판에서건 사업에서건 양보라는 건 자기가 남으니까 양보하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게다가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 사업가인데 그 정도 계산이 안 됐겠느냐. 예, 그걸 양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고 지금 김현정 씨는 괜히 순진한 척하는 거죠. 저는 척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양보가 아니라 사실상 더 계산해서 대선으로 지켜나가다. 그러면서 자기 또 점수 또 왕창 딴 거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철수 멋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수하지 않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도 그걸 모를 리 없고 이번에 뭐 양보를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나오겠습니까? 서울시장 3선에 이미 도전하겠습니까? 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일 서울시 직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시장이 뭐 하는 거 분야 보면은 예. 서울시장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양반이 이런 또 뭘 쪽으로 하겠어요. 나올 가능성은 없겠어요? 그 양반이 서울시장 하다가 국회에 나가겠어요.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분도 대선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지금 시장 경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보폭을 넓혀서 본인은 이제 대선 가능성은 본인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분 별로 인기 없어요. 또 왜 그러세요? 아니 당이 후보로 나가니까 서울시장이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된 거지. 그분이 무슨 인기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아니 매력 있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 취향이 이상하시네. 개인적으로 매력 못 느끼시는 거예요? 서울시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가 주목하는 뉴스메이커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이번 달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그나저나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안철수 대표 종쳤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만큼은 빗나간 거 아닙니까? 당대표 됐습니다. 51.09%로. 네. 국민의당 대표 된 게 뭐 별건가요? 더군다나 국민의당 대표 된 것은 그 상대들이 너무나 올드보이들이라서 너무 약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된 거죠. 즉 덜 올드보이지 이제 안철수도 올드보이가 됐더라고요. 제 느낌에. 전당대 할 때 보니까. 아니
아니 지금 뭐 정치를 그분이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올드보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이미 여러 차례 그 뭐라 그럴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고 또 이 지금 그 당내 사정이 예. 뭐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못 돼요. 의원들은 대부분 호남 의원들인데 호남 의원들은 지금 그 지역구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